광주의 진정한 주거 랜드마크, 광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신흥 부촌, 가장 살고 싶은 단지, 호남 부촌의 새로운 마일스톤, 신가동의 변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가동 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 한병석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조합원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로 반갑고 또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6월 9일 날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새로 편성이 돼가지고 6월 24일 날 그 시공단하고 첫 회의를 했고, 많은 조합원님들이 이 사업이 갈 수 있느냐, 대림이 사업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업 의지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8월 29일 날 이전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서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업은 계속 간다. 그리고 이제 8월 29일 날 허그 연장이 됐습니다. 시공단에서 저희한테 첫 공문을 준 게 9월 21일이었고, 그 다음에 9월 29일 날 여기 와가지고 그 공문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지금은 그나마 내부 사정과 그 내부 흐름, 역학관계를 어느 정도 완벽히는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6대 안건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조합이라는 집행부가 시공사에서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되겠느냐,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건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중대 변경을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경미한 설계 변경 안으로 우리가 총회 의결을 받겠다. 뭐 성안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총회 안건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있을 대의원회, 그리고 대의원회에 있어서 총회, 뭐 예정은 한 11월과 12월로 각각 잡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합장으로서 인사 말씀에 가름드리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 꼭지 1번, 1번에 보시면 사업 정상화 및 주요 결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익히 알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들어보면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공사에서 요청했던 6대 안건이죠. 요게 이제 큰 꼭지로 하나 있고요. 설계 변경은 아시다시피 경미한 설계 변경과 중대한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요 1안과 2안이 총회에서 통과가 될 경우에 이제 향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광주 시내에서 지금 우리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학동 사구역 사례, 그 다음에 저희와 또 유사하지만은 뒤에 오고 있는 광천 사례를 잠깐 같이 펼쳐놓고 비교해보는 그런 장이 하나 있고요. 더불어서 그간에 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방안을 모색해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월 24일 날 70% 이상으로 왔고, 저희들이 10월 2일 날 조합원 분양가 60% 이내로 회신을 했고, 17일 날 자기들이 60% 이상 상향이다, 뭐 더 이상 어떤 그런 조정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이제 조합원님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 조합원 분담금의 70%와 60% 상향, 요것이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가정은 뭐냐면은 일반 분양가를 2천만 원으로 하고 공사비를 650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조합원님들이 이제 각각 분담하는 비용이 70%인 경우는 우리 조합원 분담금이 1,400만 원, 60%인 경우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분가의 70%가 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비례율은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비례율은 이 조건인 경우에 163%로 나오고, 1분가의 60%로 우리 조합원들이 1,200만 원을 낼 경우, 평당 분양가를 1,200만 원을 하게 되면은 비례율은 많이 낮아지죠. 117%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정상에서 제가 봤을 때 두 개 다 사업 운영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비례율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 마지막 표도 보면은 뭐 이 표하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종전에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가 900만 원, 897만 원이었기 때문에 70%로 1,400만 원이 되게 되면은 평당 한 500만 원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 60%가 되면은 300만 원이 올라갑니다. 평당. 그래서 우리 조합원이 지금 평균 감정가가 약 1억 6,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비례율을 곱해 보면은 163%가 되기 때문에 권리가는 2억 7,200 정도가 되고요. 저분가는 4억 7,600이 돼서 부담금은 2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2억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일부분가 대비 60% 정도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율은 117%, 권리가는 1억 9,500만 원 정도가 되고 저분가는 4억 800만 원. 그래서 이제 부담금은 2억 1,200만 원. 요게 이제 사실 통상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반 조합원님들은 일반 분양가 대비 저분가가 낮아지게 되면은 당초 이득을 보는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부담금으로 보면은 실제로는 더 많이 내는 그게 이제 수식상으로 분명히 그렇게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적인 부분하고 반대로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은 앞에 편차가 많이 나는, 쉽게 말하면은 일분가 대비 조합원 분양률이 낮은 것을 선호하고, 반면에 시공사는 시공비나 그 공사비나 담보 때문에 일분가 대비 높은, 그러니까 현금 확보가 용이한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광주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미분양 대책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광주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라서 거기 뭐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액으로 미분양 대책비를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책정 기준은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부동산 시장 분석 보고서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것 결정은 시공단과 저희 조합하고 협의를 하되 조합이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대책을 세우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설득 이상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통합 브랜드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가 극대화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시공 품질의 일관성 유지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지금 컨설인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브랜드 가치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 견학의 주요 발견 사항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조합원님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공사에 대한 관심이 과연 얼마나 높은가.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어요. 입주자 및 수요자들, 그러니까 입주자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새로 살고 싶어하는, 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통합 브랜드지만은 가령해서 뭐 현대산업개발이 지었느냐, 뭐 삼성이 지었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연동되는 부분이 가격 결정 요인. 가격 결정 요인은 편의성. 뭐 지하철역과 거리라든지 옆에 이제 그래도 유망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조망권이 좋냐, 아파트 향, 타입, 일반적인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브랜드 차이가 뭐 그 한 브랜드로 됐고 시공사 구간별로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이제 안에서 브랜드 표시는 그러면 통합 브랜드 안에 우리는 이제 보면은 가령해서 뭐 대리미엔시, 뭐 롯데, 뭐 어떻게 안에 구역별로 표시를 하느냐 이런 것은 거의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한 군데 아이파크 그 표지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었냐면은 헬리오시티 안에서 단지별 안에 보니까 그 명판이 동판으로 그 입구에 그렇게 표시는 되어 있더라고요. 밖에서는 아니고 현관을 들고 들어가면은 그런 동판으로 여기는 아이파크다, 여기는 삼성이었다 그런 표시는 봤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거의 그런 표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뭐 일부 자료 사진하고 또 현장에 올라가서 찍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포레온이고요. 이게 이제 그 헬리오시티 조감도인데요. 보시다시피 뭐 삼성 레미안을 포함해서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아이파크 이렇게 3개의 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단지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는 건설사가 4곳이 되겠습니다. 뭐 대우, 롯데, 현대, 그다음에 여기 현대산업개발. 요것은 이제 그 요청이 있는데 뭐 저희들이 총회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조합이사회에서 예산 관항목 변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시공사는 이것을 2단계로 나눠서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는 결과적으로 시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사전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원양 1루 그 대림이 아크로를 하면서 자기들의 특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해서 소극적이면서 소유권을 많이 주장하는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이제 경면 변경이라는 것은 이제 10% 이내에서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마감재, 내장재료나 외장재료를 변경할 때, 그 다음에 보면은 건물의 동수나 층수 변경이 없이 각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변경이라든지, 1m 이하의 그 높이 변경이라든지, 건물 전체 높이 10분의 1 이하인 경우가 경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 그 설계사에서 자료는 검토 중인데 그것은 이제 뭐 세부적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설계도에서 살짝 그 반영을 해보면은 비추어 본다면은 단위 세대 그러니까 전용 면적의 경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중대한 변경 사항이 되고 면적 변경이 있는 경우는 역시 중대한 변경 사항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고려되는 공용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면 커튼 월룩을 인면적 기준의 10% 미만, 그 다음에 저층 석재 마감이 지금 4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층 정도 변경하는 것. 이것이 경미한 부분이 되겠고요. 재료로는 실내 마감재 변경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뭐 램프 상부 조경 특화 삭제라든지 레이아웃 및 지형 디자인 특화, 그 다음에 뭐 컨셉을 변경하는 이런 부분은 경미한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지하주차장은 구조를 변경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중대 변경,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마감재 변경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제 추진 일정은 향후에 지금 대의원회는 11월 정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총회는 12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변경안 신고는 이제 경미한 사안은 이것은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월에 접수를 하게 되면 사업 시행 변경 인가는 지금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정도? 그 다음에 공사비 진행과 동호수 추첨이 3, 4, 5 요 정도에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저희 동호수 추첨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관리처분 변경 계획이 지금 계획으로는 한 5월 하순경에 있을 예정이고 착공은 그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학동 4구역을 사업성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학동 4구역보다는 공사비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바웃으로 지금 뭐 잠정적으로 한 650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천인 경우에 일반 분양가 2천인 경우에 34평 분양가는 약 6억 8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합은 그러면 여지껏 어떻게 준비를 해왔느냐?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조합은 사업자와 정기적인 협상을 추진했는데 원래 이제 약속하기로는 2주에 한 번 정도 만나자. 꼭 이행된 부분도 있고 이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더 자주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아까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톡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 우리가 화상회의 하는 것처럼 조합장실에 모여가지고 그쪽에 시공사 4개 저희들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조율한 적도 있습니다. 엊그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기관 컨설팅 강화. 저희들이 한국부동산의 컨설팅을 지금 2번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향후에 공사비 협상에 대비해서 저희들 계약서상의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고요. 뭐 약간의 첨언을 받았습니다. 공사비 검증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18억 주고. 근데 그 검증 용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에 그 용역업체가 CM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업체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계약 변경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가 공사 시점 이후에도 잘 활용해서 공사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합니다. 조합원님들 가운데서 현장 답사를 꼭 해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조합원 선정해서 10명 이내로 저희들이 한번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합원님들이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 빠른 착공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희 발표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1분 뭐 저분가에 뭐 10% 20% 이거는 조사 못 살아. 뭐 너희들 뭐 몇 끼를 아침에 먹을래 요구하고 똑같은 거라 사실은 저거는 그냥 별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 시공단에서 유일하게 우리한테 조정을 해준 게 저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 뭐 너희들 알아서 해라. 어차피 너희들이 내고 뱉는 거니까 라는 의미에서 가볍게 해준 거고, 그래서 이런 특성을 알아야지 우리가 솔직히 요거 같은 경우는 뭐 60%, 65%, 70%에 목숨 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까 6대한 페이지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가도 우리가 막 비합리적이게 우길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이런 걸 아는 우리 일반 조합원들이 드물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조합 집행부의 가장 큰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우리 조합원들을 이해시키고 공부시키는 게 또 중요한 하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라도 브랜드 사소하는 거에는 한 번 더 이렇게 애를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해를 안 나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합원들 위해서 조합장님이 앞장서서 이해를 해주시고 소통하시고 1645명 조합원들 우리 조합장님을 믿고 따릅니다. 으쌰으쌰 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업단의 어떤 얘기만 듣고 이런 공문으로 해서 수용해버리면 저는 그것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집을 질라는 마음은 다 똑같아. 지금 이사를 3번씩 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 조합원들 눈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 오신 분들이 한 30명이다 가면 대의원 한 사람이라도 끌고 와서 솔직히 우리는 이번에 대의원 회의를 하면 통과를 시켜줘야 우리 건설회사랑 계약도 할 수 있고 총회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 한편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그걸 찾아내시고 하나하나 각인시켜서 오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에서 업무 협조를 좀 해서 우리 그 조합원들의 재산이 헛되지 않게 하나하나 좀 더 찾아주시고,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많은 어떤 도움이 안 되겠지만 향후에 시간이 흐름으로써 어떤 결과가 하나하나 나오다 보면은 현 집행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면서 서로 응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힘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시공사는 집 진다 해요. 단 조건을 통과해줘라. 대의원에서 의결 올린 걸 통과해주고 총에 붙여줘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들어주면 집을 줘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한다는 거지. 하나하나 이유 대답은 우리 집 못 줘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해임하면 우리 살림 망합니다. 우리 보증도 겨우 연장 1년 보증해줘서 안 해주려고 시공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른 이유는 달지 말고 일단 일 하게끔 만들어주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것은 대의원들한테 무슨 안건이 올라오면 통과 좀 해줘라. 우리가 나중에 싸우면 다 끝인게 요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칩시다 우리 집을. 에? 힘을 합치자고. 막 찢어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집 져놓고 싸마든가 말든가 일단 착공부터 해놓고, 저는 그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물은 엎질러졌어요. 엎질러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이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변호사들 문제고 그 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네. 저희도 준비 다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전략상 바로 오픈을 못해. 이거를 이런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버리면 상대방에 다 노출이 돼가지고 이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서 더 향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가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 꼭 이렇게 약속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주기적으로 조합원님들 모시고 하여튼 바른 소리 듣도록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저희들이 사심 없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 뭐 요구되는 사안이 어떻게 보면은 조합 집행부가 야 나를 믿고 따라와 이렇게 강경하게 가야 되는데 강력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고요. 바른 마음으로 우리 최대한 빨리 가서 하여튼 내년에는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가 재개발의 성공을